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2016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필기 무대음향 3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8회 때고요. 2016년입니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약간 좀 모호했을 때 모든 정답은 자유검정위원회에서 나온 정답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 의견과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답표에 나온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정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체크를 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체크 못해서 중복 정답인데 뭐 그런 것들이 혹시 발견이 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능도 그렇지만 그 정답풀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시험 문제를 기출 그 뭐냐 만들었던 곳에서 뭐 정답이 이래서 정답입니다라고 나오면은 사실은 그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시험 문제를 보고 그 정답을 유추 정답이 나온 거 가지고 아 이렇기 때문에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미리 염두하시고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어쨌건 어떠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풀이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좀 가이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협회에서 만든 정답 그 뭐냐 위원회에서 만든 정답에 반하거나 제가 뭐 이거는 그 뭐냐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 2016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쇼누리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된 자료인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만들게 됐고요. 2016년도까지 했을 때 약간의 좀 이 문제들을 파악했을 때 생기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약간 족보처럼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가 하나고 하나는 지금 시대랑 살짝 안 맞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이제 5년 그러니까 기계들이 이제 계속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부르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다르게 약간 표현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을 때 기출 문제는 2016년도까지 일단은 전체 푸는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00, 뭐 10년도부터 해서 뭐 15년도까지 이런 문제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는 약간 반복되는 문제 같다. 이 문제는 좀 풀이 과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들은 예, 따로 모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기출 문제를 전체 분석을 하는 거는 아마 2016년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라고 하면은 무대 음악만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되겠지만 그 약간 무대 예술에 관련된 약간 기본적인 상식 또 하나는 이제 무대 제도도 전공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만 잘한다고 사실은 이 시험 문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 책도 보셔야 되지만 여기는 뭐 예. 일단 기본적인 교재로서는 이제 무대 제도가 들어가고요. 무대 제도도 보셔야 되고 공통 과목도 보셔야지 기본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전체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일단은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문제, 2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는 한꺼번에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이건 사실은 책을 보면 답이 나오는 정답입니다. 뭐 저 옛날에 그런 게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어떤 거에 3요소 뭐그 음악의 3요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평화의 3요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뭐 3요소래요. 무슨 3과정. 그리고 어떤 뭐 과정 속에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인간의 심리의 3요소, 뭐 꿈의 3요소, 뭐 이런 하얀 뭐 3요소, 4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애매모호한 게 책에서 공부하면 되겠지만 이게 딱
떨어진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정립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예, 약간 좀, 난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책을 그대로 따라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은 아쉽게도 무대음향 3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권에는 내용이 없는데, 무대음향 3권의 페이지 191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음악의 세 과정이 나와요. 작곡, 연주, 감상. 예, 아닌 거는 화성이죠. 4번이 틀린 거고요. 2번도 3권에 나옵니다. 3권 페이지 119페이지에 나오고요. 17세기나 18세기 했던 것들 바로크 음악입니다. 이것도 그냥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이것도 이제 2에서는 페이지 248페이지, 3에서는 237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명주실, 내가 검문고 명주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라고 하는데, 일단 검문고 중에 검문고는 뜯는 악기고 뭐 하더라도 약간 좀 나무 같은 걸 하나 뜯지 활대는 쓰지 않습니다. 활대는 이제 약간 좀 첼로나 이런 바이올린 시험 하는 그런 걸 활대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4번에서는 활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정확하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번은 뭐 1, 3, 4번에 대한 것들을 책에 봤을 때 이제 정답을 맞출 수도 있지만, 활대를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당연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2번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예상으로 바이올린이나 이런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왠지 아닌 것 같다는 것들은 빼시고, 여기 음향 문제를 제가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정말 나는 악기를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봤을 때 2개 정도는 전혀 아닌 것처럼 해놔요. 그리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한 2개 정도 놓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무조건 아닌 거 2개 째고, 나머지 2개 중에서 가장 정답인 것 같은 거를 찍는 수밖에 없어요.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콘트라베이스가 더블 베이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죠. 굉장히 저음이기 때문에 저음이기 때문에 4번을 맞추셨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무대음향 2에서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책에서 보면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단 중요한 건 3번입니다. 3번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무대음향 관련된 책을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 보다 보니까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연관성 있는 거예요. DBA 그리고 핑크 노이즈, 그 다음에 등청간 곡선, 그 다음에 생활소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DBC 화이트 노이즈, 여기 또 하나 A 가중치가 또 포함되고요. 이거 화이트 노이즈 이제 소리 측정, 일반 소리, 아니면 기기, 그 다음에 가중치는 C입니다. 요게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DBA, 핑크, 등청감 곡선, 그 다음에 생활소음, 생활, 사람 귀, 그리고 A 가중치, 요게 하나의 라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DBC, 화이트 노이즈, 소리, 기계, 전자제품 체크, 그 다음에 C 가중치라고 하는 게 연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DBU랑 DBV, 요거는 이쪽은 이제 DBU, 그리고 이쪽은 DBV 이렇게 했을 때 약간씩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리라는 게 일단은 2가지 정도로 약간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자연계의 소리예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특징. 소리가 일단은
뭐 고음이 됐건 저음이 됐건 발생되는 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하나는 뭐냐면 사람 귀에 들릴 때에 들려지는 소리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너무 큰 소리는 사람의 귀에 안 들린다. 그 소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사람은 인식을 못한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쥐나 이제 뭐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극초음파 같은 게 못 듣는 것처럼 그 초음파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DBC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 귀에 있는 거, 사람 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등청강 곡선이 그 매개체죠. 등청강 곡선을 통해서 사람 귀에는 다르게 들린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소리랑 사람이 인식하는 소리는 틀리다라는 것들을 계속 시험 문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그렇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 DBA가 나오기도 하고 핑크 노이즈가 나오기도 하고 등청강 곡선이 나오기도 하고 생활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2년에 한 번, 3년에 두 번씩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사람의 귀의 특징 때문에 등청강 곡선 때문에 사람이 들리는 소리가 틀리다라는 것들을 이 시험 문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 쪽에서 이게 왜 틀린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론을 정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어찌됐건 똑같은 dB 그 소리의 크기가 있을 때 A 가중치를 해가지고 dBA가 됐으면, 예, dBA가 됐으면 이거는 이제 사람 귀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렸을 때 소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약간 좀 그 필터링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핑크 노이즈도 사람 귀에 맞춘 것처럼, 뭐 dBA 같은 경우도 사람 귀에 맞춘 소음 측정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DBC 같은 경우는 평평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연계에 발생되는 소리, 화이트 노이즈, 전체 대역대가 약간 고른 주파수 가진 것들. 그래서 뭐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음향기기 이런 것들, 기기나 이런 것들 체크하기 위한 단계로 쓰죠. 그래서 뭐 DBA, DBC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DBU, DBV는 조금 이따가 어차피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어쨌건 이런 게 있는데, 등청강 곡선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등청강 곡선을 봤을 때 문제는 뭐냐? 음향 레벨을 측정하는 단위로 dBA 나왔죠. dBA와 값과 관계가 깊은 것은 등청강 곡선 중에 일단은 그 자세히 보시면은 고음이 잘 들리고 저음이 잘 안 들리는 거, 물론 뭐 40, 30 다 영향이 있지만 기준점으로 여기서 체크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가 dBA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dBA는 40폰을 기준으로 해요. dBB는 70폰을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dBC는 100폰을 기준으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dBD는 이렇게 DBD는 대문자로 할까? 대문자로 하겠네. DBD는 뭐 1kg 이상, 1kg, 10kg 정도를 약간 가중치를 그 기준으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등청강 곡선에서 DBA랑 관련된 거는 40폰이에요. 40폰 보시면은 40폰 따라가시게 되면은 40dB 봤을 때 뭐 1kg 이 부분에도 가장 잘 들리는데, 저음은 똑같은 기준에서 굉장히 잘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 40폰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로 DBC 100폰으로 가게 되면 100폰에서는 그 똑같은 1kg나 아니면은 10kg나 아니면은 100Hz 비교했을 때 약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뭐랄까 고음이나 저음이나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dBA 값과 관계가 깊은 거는 40인 거고요. dBC랑 관계가 깊은 것, 그 화이트 이런 거랑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거는 100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B는 뭐냐? dBB는 이제 A와 C 사이인데, 사실 이거는 딱히 적용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dBB는 별로 거의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DBA 관련된 게 나올 거냐, DBC 관련된 거예요. DBD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항공기 소음이나 굉장히 큰 소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것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DBA 관련된 자료, 예, DBC 관련된 자료 찾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연관성해 가지고 DBA랑 관련된 것들 약간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DBC 관련된 것들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80% 확률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6번도 나왔네요. 예, 6번. 6번 해가지고 6번도 DBA 나왔죠. 여기 두 문제가 나왔네요. DBA, DBC. 그래서 다음 주파수 가중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중치라는 거 뭐냐면 기본적인 주파수에서 약간 필터처럼 약간 그 영역을 약간 좀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둔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그 다른 세 가지와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DBA랑 DBC는 가중치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죠. 항상 이야기했죠. 네 개 중에 이쪽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개는 기본적으로 쉽게 해요. 나머지 TV랑 라우드니스 버튼,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이 뭐야, 라우드니스 버튼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페이지 63페이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저음 부스트라는 거, 저음을 약간 부스트 시키는 거, 저음 부분만 약간 강조하는 거, 저음에 약간 가중치를 두는 거, 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4번이 그렇기 때문에 DBA, DBC랑 같은 계열이고요. DBV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물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서 DBA랑 사실 DBV랑 DBC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건 뭐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가중치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DBV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세 가지와는 관계가 좀 없는 거죠. 예. 억지로 만들면 DBC랑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한다면 DBC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가장 없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예, 7번 같은 경우는 기온이 20도일 때 주파수가 500Hz의 음파의 파장은 몇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사실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딱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게 68.7이 나와요. 물론 68.7이니까 반올림하면 69가 되는 게 맞긴 한데, 정확히 따지면 사실은 그때 논란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뒤에 소수점을 빼면은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실 살짝 좀 아쉽지 않았나. 제가 만약에 문제가 22.5다 아니면은 이게 수치라도 예를 들어서 65, 뭐 60, 그러니까 64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칸씩이라도 약간 좀 떨어져 있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331.5 플러스 0.6t, 여기서 t는 온도입니다. t가 20이기 때문에 더하면 12가 되는 거죠. 1.2가 12가 되는 거죠. 여기 이걸 더하면 343.5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온이 20도일 때는 343.5 1Hz가 343.5 메타를 날아간다는 거죠. 1Hz의 파장의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스터디 그룹 항상 얘기하죠. 항상 이게 센치기 때문에 343.5cm는 이렇게 되죠. 1Hz가 34,350 그 센치기 때문에 이거를 500으로 나누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나누기 50이 되죠. 예. 그러면 6, 5, 300, 435, 8,
4로 40 됐죠? 그 다음에 점 7하면 예. 그래서 68.7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반올림을 하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맞는데 어찌됐건 그 68.7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이게 아쉬웠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22.5만 됐어도 69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22도까지만 갔었어도 조금 어땠을까 하는 그냥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넘기고요. 어쨌건 그래서 정답에 가장 가까운 거는 3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8번 문제. 다음 중 다공질 흡음재와 거리가 먼 것은 다공질 흡음재가 뭐냐? 딱 봐도 골다공증 약간 느낌이 나죠? 구멍이 숭숭 나와 있는 구멍이 움푹 패여 있는 그런 흡음재입니다. 일단 커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에 미세하게 구멍이 있는 거 알죠? 직조에 따라서 우리 굉장히 뻣뻣한 커튼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커튼 중에 하늘하는 거에 있는 커튼이 있습니다. 구멍이 뻑뻑뻑 나와 있죠. 예, 여러 개의 구멍이 나와 있는 흡음재 재질. 예, 커튼 1번 맞습니다. 스펀지 계란판 딱 자세히 보시면 안에 구멍 엄청 많습니다. 소리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공질 흡음재는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들어가서 소리의 그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흡음되면서 거기 그 소리 진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흡음재가 예, 다공질 흡음재예요. 어쨌건 구멍이 많다는 얘기인데 1번 커튼 구멍 많습니다. 3번 계란판도 보시면 홈이 파져 있기도 하고 그 안에도 그 지금 여기 제 마이크도 약간 스펀지긴 한데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예, 다공질이죠. 그러다 이제 발포 알루미늄은 약간 좀 알루미늄 중에서 약간 좀 구멍 뻑뻑뻑 나는 약간 좀 가볍고 예, 그럼 약간 부드러운 성질의 알루미늄입니다. 예. 그래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다공질 흡음재고요. 2번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석고로 굉장히 석고 한 번에 석고 발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죠? 석고는 예. 구멍이 없고 석고로 만든 그냥 판 같은 거예요. 막은 판 같은 거죠. 예, 석고 보드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다공질 흡음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번이요. 그 가청한 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데시벨, SPL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랑 상관없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dB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dB 자체로는 소리의 비교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무게라고 했을 때 1kg가 있고 2kg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플러스 3dB 정도 그냥 큰 거예요. 소리의 크기가 80dB가 있고 80dB의 2배는 83dB 이런 식으로 비율인데 어찌됐건 어떤 것에서 3dB다라면은 그 기준점인 거에서 그냥 2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dB 자체는 그냥 비교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주파 그 소리를 0 SPL이라고 하자. SP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2배씩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소리의 크기를 책정을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를 0 SP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흔히 이제 그래서 이제 dB를 이야기할 때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SPL이 붙습니다. SPL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상대값이에요. 절대값은 SPL이고 이게 보통 음향에서는 120dB까지 120dB까지 사람이 가청 주파수가 120 SPL까지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120dB 이상은 사람의 고막에 손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여기서 얘기할 때 산업계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134dB까지가 최대 소리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넘어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에서 땡이죠.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는 0dB SPL이어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뭐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다. 20에서 20kHz까지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0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 2017년도에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닌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요. 예. 이 양이효과 이런 것들도 문제가 거의 3년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빼고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스킹, 도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예. 마스킹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리를 딴 소리가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소리라도 이게 그 저한테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물리학 이론 보면은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뭐 늙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나가는데 그만큼 빠르다면. 근데 소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게 소리 파장이 그 소리의 파장이 그 짧을수록 고음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도플 효과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장의 그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오토바이가 저한테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 파장이 가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 파장이 가까이 가다 보니까 파장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소리는 그대로인데 그 소리가 빨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올 때는 그 파장의 간격이 짧아지다 보니까 고음처럼 들리고 나랑 멀어질 때는 이 파장의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저음처럼 들린다. 한마디로 그 소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나 나한테 빨리 다가오고 빨리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파장의 그 주파수의 고음과 저음이 약간 그 틀리게 느껴진다라는 효과가 이제 도플러 효과고, 하스 효과는 음상 소리를 들었을 때 뭐 딜레이를 통해서 그 소리가 음상이 오른쪽 왼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스 효과인 거고요. 양이 효과가 이제 그거죠. 예. 죄송해요. 약간 처음에 잘못 맞네. 1, 2, 3번. 그래서 1, 2,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린 게, 양이 효과 같은 경우는 양쪽 귀가 다르게 있다 보니까 소리가 전달이 됐을 때 왼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이쪽으로 해서 반대로 들어오는 소리랑 시간차랑 소리의 크기가 틀리다 보니까 사람의 귀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 시간차와 그 음압차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오는 방향을 느낄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 형태 때문에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 이론이 양이 효과인데, 녹음 관련돼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에 4번이 그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1번 갈게요. 다음 중 옵티컬 케이블은 1번 케이블은 BNC 케이블입니다. BNC 케이블은 이것도 2017년도 문제에 비슷하게 나왔어요. BNC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영상, 동축, 그런 다음에 마디가 뭔지 아셔야 돼요. 예,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마디, 그런 다음에 안테나, 이런 용도에 쓰이는 케이블이고요. 2번 RCA 같은 경우는 뭐 영상 단자, 이거 RCA죠. 뭐 집에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영상 단자, 아니면 이게 음향 단자로 갔을 때는 이게 디지털로 가게 되면은 코엑시얼 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단자, 음성 단자, 그 코엑시얼 단자 되기도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미디죠. 3번이 옵티컬입니다. 디지털 전송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용은 AES EBU라는 AES EBU가 있고요. 그 비전문가용 장비는 SPDIF가 있어요. 있는데 AES EBU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AES EBU는 플러스 4 dBU고요. SPDIF는 마이너스 10 dBV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요게 있고 AES EBU는 XLR 쓰고요. SPDIF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CA를 쓰는 코엑셜, 그리고 하나는 지금 3번에 보시는 옵티컬. 틀린데, 코엑셜은 하나의 케이블로 2채널이 들어갑니다. AES EBU 똑같아요. 2채널이 들어가고, 옵티컬은 8채널까지 전송이 돼요. 이런 것들. AES EBU는 여기서 2채널 하나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요 구성은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이 옵티컬 단자가 좀 예전엔 좀 안 썼었는데 요즘 다시 그 자주 쓰이고 있어요. 어디에 쓰이냐? 여러분들 혹시 집에 사운드 바가 있으면 뭐 TV가 있어가지고 사운드 바를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사운드 바 뒤에 옵티컬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단자가 있고 보통 셋톱박스 뭐 여러분 스마트 TV 스마트 셋톱박스를 쓰던 아니면 그냥 일반 뭐 KT나 SK 셋톱박스를 쓰건 이 옵티컬 단자가 있어서 그 셋톱박스에서 사운드 바로 바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사운드 바를 하나 새로 샀는데 그 이번에 이제 저 연결하게 되면 이 옵티컬로 연결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것보다 이 옵티컬로 전송을 하게 되면 손실이 없습니다. 이 기본 디지털 신호에서. 왜냐하면 이건 다른 나중에 있지만 자 보세요. 셋톱박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피커가 있다고 쳐요. 뭐 사운드바라고 하는 스피커가 있다고 치는데 똑같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아날로그로 가게 되면 그 셋톱박스는 디지털이잖아요. 어쨌건 디지털 신호가 가지고 HDMI로 날리는 거잖아요. 이 디지털 신호가 DAC를 거치는 거죠.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를 거쳤다가 아날로그 갔다가 다시 셋톱박스 여기 갔을 때는 그냥 아날로그니까 아날로그 가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날로그 연결했으니까 아날로그 연결되는데 어찌됐건 DA 컨버터를 거치게 되면서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옵티컬을 그냥 쓰게 되면은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가기 때문에 DAC나 ADC를 안 거쳐서 어찌됐건 죄송해요. 어찌됐건 셋톱박스로 왔던 그 음성 신호가 그대로 그 스피커로 손실 없이 전송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떤 큰 차이가 났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번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 드럼에서 약간 배 같은 거 띠리링이나 굉장히 좀 삐리리리하는 피리 소리 같은 것들이 이 아날로그 DAC 컨버터를 거치게 되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굉장히 약간 좀 잔잔하면서 은은한 소리들이 아날로그 컨버터를 거치게 되면서 사라졌는데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전송했을 때는 그것들이 이제 살아서 전송이 되고 소리가 좀 더 깔끔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면 DAC나 ADC를 안 거치는 게 음질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 옵티컬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말고도 이 나머지 케이블의 종류 이게 뭐 BNC지만 BNC가 그 쓰이는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12번 이 12번은 제가 이거 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하다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XLR 커넥터를 보시면 지금 12번입니다. 12번이요. XLR 커넥터 보시면 동그래 가지고 그 총 3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이제 총 3개가 있죠. 하나는 쉴드고 하나는 이제 뭐 2번, 3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XLR은 소리 어떻게 내냐면은 그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XLR 대 TS로 된 마이크 케이블들이 있어요. 그게 노래방에나 주로 쓰이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확성기에 쓰는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마이크에 그 똑같은 장비를 가더라도 요거를 55로 해가지고 악기에 꽂았을 때랑 그냥 XLR에 꽂았을 때랑 소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거의 한 두세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뭐 음선실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리를 보내냐 2개를 보내요. 그 소스를 보낼 때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런 파장을 보내고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는 역상을 해서 보냅니다. 일부러 역상을 해서 보내요. 그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케이블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가 딱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음향 믹서까지 소리가 전송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자기장의 이런 것들 잡음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크 케이블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프리앰프 믹서 쪽에서 일단 소스가 2개 들어갔잖아요. 하나는 정상, 하나는 역상으로 일부러 보낸 다음에 프리앰프 쪽에서 그걸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요런 이 방향에 그
그 뭐랄까 어쨌건 잡음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똑같이 반대로 들어왔던 거를 똑같이 반대로 들어왔어요. 예. 요것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주위에 고저파 영향된 잡음들은 어차피 똑같은 각도로 들어와요. 똑같은 각도로 들어왔는데 이걸 뒤집어 주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소리는 똑같아지는데 잠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잡음이 역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원음은 애초에 역상으로 보냈다가 끝단에서 믹서에 다시 뒤집어주면은 원음은 그대로 다시 그 원음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소리는 부스트가 되면서 같이 딸려왔던 불가피한 잡음들은 역상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질도 더 깨끗해지고 소리는 좀 더 커지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XLR 케이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그걸 그 노이즈가 들어왔던 거를 역상으로 해가지고 없애서 소리가 좀 여기 사실은 더 했으면은 지금 그림에서 소리가 좀 더 커진 걸 했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건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 그래서 XLR의 소리 음질이 깨끗하다 그 TS나 이런 것보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제 XLR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XLR이 되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예. 정답은 예, DI 박스입니다. DI 박스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뭐 리프트, 얼스 리프트 있죠? 예, 보시면은 예. 한마디로 XLR 들어왔던 거를 그 접지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22K, 1K 해가지고 뭐냐면은 입력이 셌던 것들을 약간 낮춰주는 단자 이런 것들도 있고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인풋 들어왔던 것이 스루를 통해 봐 나가는 기능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마디로 악기처럼 굉장히 그 센 그 음향 신호를 마이크 신호처럼 그 작게 만들어서 변압기 같은 거죠. 변압기처럼 센 음향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 XLR로 보내주는 장비. 예. 다이렉트 박스라고 하기도 하고 DI 박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예, 14번. 14번은 아마 푸시면서 헷갈렸을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 그 뭐냐 이 단위만 아시게 되면 쉬운 문제예요. 이제 요걸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1m는 몇 센치일까요? 그리고 1km는 몇 미터일까요? 예, 요거. 그리고 AA 건전지는 몇 볼트일까요? 예. 뭐야? 저게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3분의 2 정도가 되실 거고요. 의외로 1m가 몇 센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진짜. 제가 이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란 게 음향이 어떻게 보면 음향 공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이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육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이런 데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른 걸 인정을 하면서도 1m가 몇 센치인지 모르는 경우가 제가 1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면 그 중에 2명 내지 3명은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지만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면 사실 14번 같은 문제를 못 풀어요. 1m가 몇 센치인지 모르는데 미리세컨이 몇 천 그 단위에 대한 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럼 찍어야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걸 외워가지고 합격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이런 계산을 하려면 나는 문과인데요. 그거는 그 고등학교 때는 할 얘기죠. 사회에 나와서 나는 문과였어 이런 얘기 다 의미 없어요. 음향을 하기로 했으면 이걸 배우셔야죠. 예. 어떻게 해야죠. 예. 풀이 방법 가겠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샘플 레이트가 48kHz일 때, 예. CD는요 424.1이죠. 예. 그 샘플 레이트 관련된 건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저희 다른 영상을 보세요. 저 샘플 레이트 관련된 게 있으니까 어쨌건 이 얘기는 뭐냐? 그 48kHz였을 때 48kHz는 예, 48,000K죠. 예, 48,000Hz죠. 헤르츠죠. 예.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1초를 48,000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1초를 48,000 나눈 샘플 레이트가 요건데 잘 보세요. 요 2차 방식 들어가면 돼요. 48,000은 1초예요. 1초인데 x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 480은 몇 초일까요? x죠. 구하는 게 x. 예. 480은 몇 초인가? 이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구하려는 공식은 미리세컨이니까 48,000은 1초는 몇 미리세컨. 여기서 이제 그 아까 1m 얘기했던 거 1초가 몇 미리세컨이냐 이거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1초는 1000 미리세컨입니다. 미리세컨입니다. 이건 미리세컨이니까. 그러면 480은 몇 미리세컨이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미안해. 480이죠. 어쩐지 공이 하나 계산 480 곱하기 공이 3개 더 붙죠. 그러니까 48만이 되죠. 48만 이렇게 되죠. x가 되죠. 그러면 x는 예. 48만을 48,0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x는 결론적으로 10이 되죠. 그래서 10ms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8,000이 1초가 48,000이니까 480은 계산하면은 10ms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예. 혹시라도 본인이 그래서 이 단위 1m가 몇 cm 이런 개념이 혹시라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향을 하시기 전에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쪽 계열에서는 그냥 1 더하기 1 뭐 이런 것들 센티미터 뭐 킬로그램 뭐 이런 거 한 근이 600g인 것들을 뭐 한 근도 사실은 여러 가지죠. 어떤 것들은 한 근에 400g이기도 하니까. 예. 돼지고기 한 근에 600g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예, 아셔야 돼요. 물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여기서의 그 단위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문제. 나머지 색과 종류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그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사실은 그 4번 같은 경우는
그 활용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좀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예, 4번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음향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X31을 만져보셨던 분은 AS50 아는데 그 AS50 단자 뭐그 그냥 RJ40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선 꽂는 거 아는데 단테 여기서 좀 음향을 좀 하시는 분 단테 단테 아는데 단테도 RJ45 인터넷선 들어가는 게 맞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거기만 유추하더라도 3번이 약간 틀린 거라고 약간 유추할 수 있는데 약간 4번이 4번 들어본 적은 저 4번 사실은 그 만져본 적은 없어요. 예. 뭐 기능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저도 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최대 768채널까지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RJ45, RJ45가 인터넷 선입니다. RJ45 단자가 인터넷 선을 할 때 딸깍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걸 RJ45 단자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1번, 2번, 4번은 RJ45 단자로 전송을 해요. 나머지 셋과 종류가 다른 것은 디지털 전송이라는 관점에서는 3번도 맞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그 15번 문제가 애매한 거죠. 어? 디지털 전송 방식이잖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은 아닌데 그래도 그죠. 나머지 색과 가장 다른 것은 아무래도 3번인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어쨌건 옵티컬 단자나 코엑실 단자는 그 RJ45 단자랑은 틀리니까 예. 그나마 색과 종류가 다른 거고 뭐 디지털 전송 방식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음향신호 전송 방송이랑 똑같으면 이거 여기 XLR도 똑같은 거죠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걸로는 약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이제 문제의 요점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는 인터넷선을 쓰는 RJ45 단자를 쓰는 것이 1, 2, 4번이고 그게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고요. 요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음향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시대에 이제 그 지금 음향을 하면서 음향 감독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콘솔 못 만진다. 나는 아날로그가 제일 좋아라고 아날로그만 만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세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뒤처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아날로그를 고집해. 뭐 아날로그 기능이 좋아도 지금 디지털이 뭐 효용도 좋고 여러 가지 디지털 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이 필요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10년이나 15년, 20년 뒤에 지금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장비나 이런 새로운 포맷이 나왔을 때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예, 이런 것들이 그래요. 새로운 기능, 뭐 단테나 요즘 단테가 핫하기도 하지만 요즘 뭐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있죠. 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기능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예전에는 단순하게 전기 음향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으면 요즘은 디지털 예를 들어서 디지털 포맷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16번은 뭐냐? 이거는 제가 이거 엊그저께 했는데 17년도 문제 나왔던 겁니다. 마이크 거리 개수는 내가 마이크 소리를 얼마나 그 더 멀리서 땡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게 의미로는 직접음과 반사음의 소리가 같은 뭐 지점까지의 뭐 거리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내가 좀 더 멀리 있는 소리를 그 끄집어낼 수 있는 뭐 하울링 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어느 기준인가라고 했을 때 기준은 무지향성입니다. 무지향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단일 지향성 그다음에 이제 그 무지향성 다음에 단일 지향성이 좀 멀리 있는 것들을 그 소리를 이제 캐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초지향성 같은 경우는 그때 이야기했듯이 뭐 3.2m에서 그 이상까지도 거리 개수가 길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더 멀리 있는 소리를 가져오는데 그 기준을 그 개수 기준을 무지향성을 1로 봤을 때 무지향성 마이크를 1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비율로 합니다. 그러니까 3.2m가 아니라 3.2배죠. 예. 그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7번 음향을 하면서
그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직류가 좋은가, 교류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음향기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선풍기나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교류로 하면 되는데 음향기기는 직류가 제일 좋으나 직류를 받아서 그러니까 교류를 받아서 그걸 직류처럼 사용하지만 직류의 영향을 받고 원리는 교류 죄송해요. 제가 말 다시 정리할게요. 음향기기는 그러니까 교류를 받아서 직류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 원리는 교류랑 같은 아주 특이한 그 장비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똑같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교류랑 그렇게 뭐 제품을 사용하는 데서 그렇게 뭐 영향력이 크진 않은데 음향 자체가 약간 좀 영향력이 커요. 예, 다른 전자제품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교류의 설명과 직류의 설명을 좀 알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은 이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페이지 79페이지에 교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거랑 틀린 것 그냥 찾는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외워가지고 여기 아닌 거 4번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여기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네라고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지만 17번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류와 교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서 음향을 하면서 음향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전기 관련된 그 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부를 좀 하시면 음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17번은 4번이고요. 18번 같은 경우도 제가 DBV 한번 이야기하기로 했죠. 18번. 요거 하나 넘어갈게요. 하시다 보면은 DBU가 있고 DB 소문자 V가 있고 DBM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게 DB 대문자 V죠. 요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는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약간 좀 그 자세한 설명들은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제가 좀 가볍게 설명을 할게요. 약간 표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설명하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센치와 인치 차이예요. 센치와 인치 어떤 게 맞냐? 아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길이를 재는 단위가 센치가 있고 인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센치를 만들었을 때의 기준과 인치를 만들었을 때의 그 기원이 틀린 것 뿐이죠. 둘 다 그냥 거리를 재는 단계인데 이 두 개가 왜 틀렸냐라고 하면은 DBU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예요. 거기 책에 보시면 600옴이라고 해요. 600옴. 600옴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왜 600옴을 기준으로 했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음향이 이제 초창기에 했을 때 이 단위 이런 그 기준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음향은 사실은 스피커 음향보다는 전압이 전달되는 것들 거기에 약간 좀 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화기 교환수도 있었던 그 저항값이 600옴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600옴이다 보니까 600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것들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은 게 DBU가 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DBV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1볼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옴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 1mW의 뭐 1mW 뭐 이런 출력을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내는 걸 단위로 했을 때 요거 했을 때는 775 볼트를 쓰면은 605일 때 775 볼트를 쓰니까 1와트가 나왔다. 1mW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출력이 1W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볼트를 그러니까 이 입력을 했을 때 결과가 1W다, 1mW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1V, 그러니까 입력값을 1V, 볼트 단위로, 그러니까 1V, 2V, 3V 개념으로 갈 거냐, 요거죠. 어찌됐건 저항값이 600oh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값을 기준으로 가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저항값이랑 상관없이 입력값을 하는 걸로 갈 거냐, 여기서 그냥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둘 다 어찌됐건 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입력 방법으로 갈 거냐 출력 방법으로 갈 거냐, 요것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된 게 dBu 같은 경우가 사람 귀에 들리는 이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간 그 아까 이야기했던 핑크노이즈 이런 거랑 약간 그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고, dBV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적으로 책정을 하기 위한 단위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약간 다르지만 그 목적 자체로 봤을 때는 사람 귀, 사람이 듣는 소리를 기준으로 했던 거가 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전기 측정하는 거 그냥 볼트로만 해석하는 거냐 해서 dBV가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요즘은 600ohm짜리 그걸 안 쓰다 보니까 똑같은 단위로 했을 때 뭐 dBm을 쓰기도 하고, 예, dBV 소문자 V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 500ohm 기준 없이 그냥 요거는 그냥 0.775V 기준으로 가는 거고, dBV는 그냥 1V 기준으로 가는 거고, 어쨌건 근데 두 개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다만 요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거를 인식을 하시게 되는데, 단순하게 dBU는 뭐야, dBm은 뭐야 이런 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 단자로 할 거냐 출력 기준으로 할 거냐로 나눠졌다. 다만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기원이 이렇게 된 다음에 전문가용 장비는 플러스 4dBU고 그 비전문가는 마이너스 10dBV다. 요것들 뒤에 단위가 틀립니다. 요게 틀려가지고 요 차이는 두 개의 차이는 약 11.8인데 보통 12dB 정도 차이가 난다. 내가 이론을 모르겠다, 원리까지 모르겠다라 하면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플러스 4dBu, 4dBV 요 차이점이 있는 거랑 그 두 개 차이가 12dB 정도 차이가 난다. 요 정도까지 그냥 외우시면 되고, 좀 원리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깊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력을 기준으로 했냐 출력을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서 그냥 단위가 약간 틀린 건데, 그게 센치 단위랑 그냥 인치 단위랑 틀린 거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이제 우리 뭐 2.5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요 차이점이 2.5니까 나중에 센치로 S랑 인치로 S랑 헷갈리지 말아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미국 무역 이런 거 하다가 사람이 이제 저희는 센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인치랑 센치랑 헷갈려가지고 주문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문 약간 뭐 실수가 이런 것들 가끔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그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했을 때 헷갈리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라고. 저희도 이제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데 신발 구입할 때 저희는 뭐 센치로 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 인치로 하잖아요. 뭐 10과 2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들 할 때 헷갈리지 말아라. 그거는 거기 기준이고 이거 한국 기준이고 이런 게 틀리다. 여기 이것도 요 기준이 있으니까 두 개 차이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요게 차이가 난다.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인식을 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8번 정답은 그래서 그 이거는 0.775인데 1.775라고 했기 때문에 4번에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19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 dBu, dBm 이걸 보셨으면 이제 구하는 공식 중에서 dBw가 이제 10로그인데 20로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만 이제 책을 외우셨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살짝 이제 아쉬울 뿐입니다. 예. 20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은 로우 컷에 관련된 겁니다. 마이크마다 저희도 이제
예. 저희 이제 C414 이런 마이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로우 컷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믹서에서 로우 컷을 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 자체적으로서 로우 컷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우 컷 관련된 설명입니다. 예. 어, 근접 효과를 줄어든다. 근접 효과는 뭐냐? 저음이 너무 그 저음이 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 이제 이거 자주 얘기했던 건데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단일 지향성은 기본적으로 들어온 소리가 있어가지고 반대로 회전을 해가지고 소리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 소리가 2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쇄돼가지고 1 정도가 입력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데 마이크 나오는 소리에서 마이크가 너무 가깝게 되면 이 저음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회전에서 반대로 위상이 반전돼야 되는데 반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음이 부스트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근접 효과인데 그 근접 효과로 인해서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근접 효과로 소리가 너무 부스트 될 때 그 소리를 깎아주는 기능이 로우 컷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저역을 차단하는 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옥타브당 12dB씩 줄어든다 맞습니다. 근데 기능상 6dB씩 줄어들 수도 있고 24dB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으로는 12dB 정도 줄어드는 게 맞으니까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어쨌건 줄어드는 거니까요. 고음 감쇄는 아니니까요. 이게 4번은 맞지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이건 저음 감쇄이기 때문에 틀린 게 1번이 되는 겁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MS 방식이잖아요. MS 방식은 하나의 마이크를 두고 두 개의 마이크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단일 지향성이나 무지향성의 마이크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이크는 양지향성으로 해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해서 위상 반전해서 이제 그 스테레오감을 느끼는 그런 마이크여서 요거는 양지향성 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문제로 따지게 되면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됐거나 아니면 기역 디귿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정답인데 여기서는 기역 디귿이 있기 때문에 기역 디귿은 이제 기역 단일 지향성 그다음에 양지향 무조건 두 번째 하나는 양지향성이 돼. 양지향성에서 단일 지향성을 묶거나 아니면 양지향성에서 무지향성을 묶거나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정답은 2번 기역 디귿입니다. 예, 22번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상식이 음향하면서의 상식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 아예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데 컴퓨터 하실 때 그 포맷을 NTFS로 한때가 아니죠. 그 파일 하나가 2점 몇 기가 이상 되면은 FAT32에서는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 3메가 이상의 파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포맷 방식, 이건 컴퓨터 관련된 거예요. 컴퓨터 관련돼서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해야지만 뭐 3기가 이상의 파일들을 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관할 수가 있는데 FAT32에서는 3기가 이상의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오류가 생기는데 디지털 믹서에서는 사실은 3기가 이상의 파일들을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FAT32로 포맷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큰 파일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NTFS로 포맷 무조건 그 USB로 포맷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믹서는 FAT32밖에 그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음향을 할 때 전기적인 거, 임피던스 매칭 이 정도만 사실은 고민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 기기들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컴퓨터 관련된 것들, 드라이버 세팅하는 것들, 그 장비 연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부가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장비 연결해서 쭉 연결하면 되는데 요즘은 디바이스 깔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콘솔에다가 그 노트북 연결하려면은 디바이스 깔아야 되죠. 아니면 뭐 그 DAW 연결해 가지고 또 디바이스 잡고 채널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녹음도 할 수 있고 다시 뭐 플레이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냥 납땜했다면 요즘은 UTP, STP 이런 것도
그 찝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인터넷 케이블을 만들 줄도 알고 그 안에는 케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아셔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예전 어떻게 보면 1, 2세대의 음향에서 지금은 3세대, 4세대의 음향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바뀌죠. 다 무선으로 하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무선으로 그 콘솔을 움직이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 뭐 줌 이런 거 발달되면서 갑자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영상 중계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음향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아셔야 돼요. 예,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책에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컴퓨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23번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시가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에 23번에서 가장 좋은 예시로 가려고 했으면 그냥 진동판 이걸 2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예, 살짝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그냥 아쉬운 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좀 문제의 풀기 좀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사실 요 그림만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논란거리가 좀 더 생겨요. MS 방식도 사실은 무지향성 마이크를 받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가장 그 연관이 있는 거는 2번 AP 방식이긴 해요. 이건 맞긴 한데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은 그럼 아니야? 무지향성 마이크를 쓰는 거 그러니까 단위지향성 마이크를 쓰는 것들은 예. 무지향성의 단위지향성 마이크 어쨌건 마이크를 쓰는 것들은 여기에 다 영향이 있거든요. 1, 3, 4번이 사실 여기랑 무조건 연관이 없진 않고 가장 연관이 있고 이 의도가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야 라면 하면 뭐야? 라고 하면 사실 되게 어중뜨잖아요. 라면 하면 뭐지? 근데 사람 맞추잖아 관점이. 나는 라면 하면 찬밥 말아 먹어야지. 라면 하면은 치즈 넣어야지. 라면 하면 계란 넣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뭔 소리야? 라면에 반찬으로 제일 맞는 게 어떤 거냐고. 그러면 김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요거는 그 뒷말을 약간 잘라먹은 듯한 느낌이에요. 라면에 가장 필요한 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마다 젓가락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약간 의견이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면에 가장 어울리는 반찬이 뭐야? 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좀 더 쉬운데 그 문제를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는 말 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 살짝 그냥 아쉽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도 살짝 그래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1번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하이패스 필터 로우 컷이죠. 예.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 왼쪽에 그 로우 컷 돼 가지고 그 있는 버튼 있죠. 그걸 집어넣으면 만약 1번 알 수 있습니다. 3번 각 밴드의 그 기준을 6dB로 할지 12dB로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EQ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2dB 플러스 12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 기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은 그 각 밴드를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조정이 가능한 거 있고요. 4번 이게 제가 사실은 헷갈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빨간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빨간 버튼이 바이패스의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를 보고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2번이 정답일까? 사실 4번은 그런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이 로우 컷에 옥타브당 12dB씩 감소한다라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2번은 아닌 것 같은데 4번도 사실 헷갈린다는 거죠.
정답을 알고 이야기하면 2번이 정답이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4번도 살짝 저는 아쉬워요. 예.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로드나 아니면 여기 B 옆에 있는 B 이게 지금 A랑 B인 건지 이게 지금 저도 약간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착각을 좀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정답은 2번인데 2번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인데 4번이 살짝 애매하기는 합니다. 예. 제가 약간 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이거는요. 예. 제가 몰랐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딱 봐도 소리가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 음원을 향하게 하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이쪽을 향하게 해서 해야지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수음이 안 되는 거죠. 무지향성이 아닌 이상.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이크 음원을 향하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1번 맞고요. 가능하면 음원과 가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있을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깨끗한 소리가 들어가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불필요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수는 적을수록 좋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마이크가 2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2개 있어봤자 위상만점만 생기고 좋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 목사님들 마이크가 이제 2개가 있죠. 근데 이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가리니까 이제 이렇게 놓는 걸 원하시는데 음향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제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마이크 제일 좋은 게 뭐야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SM57 목사님 SM57 아니면 S58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게 음향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성경을 넘기시거나 아니면 뭘 하시거나 아니면 강연하시는 분도 예를 들어 뭐 넘겨나 이런 손해 부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마이크 이렇게 놓는 거지 음향학적인 것만 봤을 때는 그냥 57, 58 놓고 이렇게 딱 턱에 대고 말씀하시는 게 소리가 제일 깨끗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요 마이크 쓰고 하니까 그거 소리 맞추고 하는데 약간 좀 더 들어가는 거지. 진짜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진짜 그냥 58 대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거는 정답이에요. 다만 그걸 안 하고 딴 걸 하려니까 문제인 거죠. 마이크 소리가 반사되는 표면에 가까이 설치한다.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되는데 반사면 이렇게 뭐 벽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 예, 그거는 이제 반사면에 생기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상반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4번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 26번 할게요. 예, 26번 옳지 않은 것 이하면은 예. 2번, 3번, 4번은 다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예, 로우에 컷 있죠. 컷 버튼 있죠. 보시면 컷 아웃 있죠. 그래서 하이패스, 로우패스 필터 있고요. 3번에 쉘빙 있습니다. 고음역이랑 저음역대에 쉘빙 있고요. 4번 Q값. Q값이 이제 그 EQ에서 이제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올리고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 Q값 다 있고요. 위상 반전은 없습니다. 일단은 EQ에서 위상 반전 스위치는 있을 일이 없고요. 어쨌건 위상 반전 스위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없으면 위상 반전 스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상 반전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27번 쉘빙이 뭐냐면요. EQ가 있을 때 저음대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저음과 고음 같은 경우는 기준점 이상으로 올리고 내리고 기준점 이상으로 이하로 올리고 내리고 이상으로 올리고 내리고 요게 쉘빙이에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문제 나온 건 이렇게 뾰족 나온 거죠. 가장 관계가 없는 거니까 쉘빙입니다. 여기에 뭐 스위퍼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는 2번인 거죠. 예. 그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일단 100% 아니. 근데 3번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계가 없는 거는 2번. 2번 절대적으로
쉘빙 EQ랑은 절대 맞지 않는 EQ 값이기 때문에 예, 그 정답이 2번 쉘빙입니다. 28번. 이거는 그 페이지 무대음향 2 페이지의 143번입니다. 예. 정답은 1번 슬루율이고요. 예, 그냥 거기 보시면 나오는 정답인데 댐핑 개수는 그냥 어떻게 보시면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판이 움직였을 때 그거를 빨리 잡아줘야지, 움직이는 걸 빨리 잡아줘야지 소리가 뚝뚝 끊어지는 거죠. 쿵칵.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너를 이렇게 가게 되면 소리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음악에 따라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가 있는 거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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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들은 댐핑 개수가 좋아야 되고, 클래식처럼 이렇게 울리는 것들은 오히려 댐핑 개수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댐핑 개수가 무조건 뭐 빠른 게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댐핑 개수 다만 그거 이게 빨리 뚝뚝 끊어지느냐 아니면 늘어지느냐에 대한 단위 그 수치일 뿐이지 어떤 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음악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과도 특성 같은 경우는 입력되는 신호가 있을 때 입력이 입력 이 소리가 됐을 때 이게 나중에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과도 특성이고, 혼변조 왜곡 같은 경우는 뭐냐, 그냥 그 무선 마이크 주파수 혼선되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93.9를 들어야 되는데 93.8을 들게 되면 소리는 나오는데 약간 지직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처럼 무선 마이크도 똑같은 주파수에 간섭이 되게 생기면은 그 주파수가 변동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혼변조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정답은, 그래서 여기 보기에 관한 설명에 대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29번 같은 경우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는 뭐죠? 문이죠? 예. 음향 소리가 있을 때, 마이크에 있을 때 불필요한 소리가 들어올 때는 아예 소리를 차단하고 기준값 이상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이크가 자동 온 되는 거, 자동 그 문이 열리는 거를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럼킥, 주로 쓰는 게 드럼킥이에요. 드럼킥은 쿵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들어갈 게 없죠. 드럼킥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소리를 낼 일은 없죠. 드럼킥은 무조건 세게 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드럼킥인데 약간 발을 살짝 움직이거나 이런 소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때 자동적으로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드럼킥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으니까 살짝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게이트를 걸어두면은 그런 약간 좀 불필요한 잡음들이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이제 게이트인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이트는 한 가지 악기에다만 쓰는 건 아니다. 권장하는 사이즈는 여러 개가 동시에 소리 나는 거에 쓰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하나에다가만 쓰면은 소리가 툭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떤 소리냐면은,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 마이크 하나에다가만 그 게이트 걸면은 말을 하다가 게이트 수치가 약간 높거나 아니면 약간 낮더라도 잡음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조금씩 나는 예를 들어 두구두구 이런 소리, 약간 잡음 소리들이 살짝 들리다가 나는 할 때마다 살짝 사라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하면서 약간 듣기에 약간 좀 소리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드럼이나 마이크가 여러 개가 같이 연결된 장비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어찌됐건 더킹 기능이, 더킹은 뭐냐면 사이드 체인 같은 건데 그런 거예요. 이건 주로 컴프에 들어가는 건데, 옛날 뭐 불식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악이 나오다가 그 DJ가 말을 하게 되면 음악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역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더킹 아니면 사이드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 소스가 이렇게 뭐 80 정도 그 들어가는데 그 B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자동으로 20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30으로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줄어들어서 B 신호가 들어가게 하고,
비신호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기능을 더킹 혹은 사이드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덕 있죠? 예. 게이트랑 더킹 기능이 있고요. 레인지 0호 되면 이게 맞고요. 여기서 3번 같은 경우 이걸 DS 그 게이트랑 DS랑은 아예 다른 장비이기 때문에 DS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 그리고 30번은 예, 그냥 컴프입니다. 예, 그 레시오가 있고 트레시홀드 레시오가 있으면 컴프예요. 예, 컴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프 그 그림이 3개 있죠. 맨 왼쪽에 있어서 레시오를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트레시홀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리가 깎여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그 노래 중에 그 갑자기 생각나는지 어쨌건 잔잔하게 부르다가 갑자기 막 그 크게 확 소리 나오는 거 있을 때 그 소리의 편차를 약간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역할. 왜냐면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가지고 1이 들어오면 1이 나가고 10이 들어오면 10이 나가는 구조예요. 나가는 구조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리가 약간 너무 커지가지고 무리 그 헤드룸이 이런 것들이 약간 오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약간 안정화시키고 소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향에 가장 많이 쓰는 그 아웃보드는 컴프, 리버브, 그다음에 게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레시오 관련돼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컴프레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번. 예, 31번 같은 경우 이거는 2페이지 그 무대명 2페이지 159페이지 보면은 예, 여러분 스피커에서 직병렬 그 저항값의 직렬이거나 병렬로 되는 것들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 8ohm짜리 두 개를 병렬 연결하고 8ohm짜리 두 개랑 16ohm짜리를 병렬 연결하는 거잖아요. 공식은 뭐죠? 이렇게 되죠. 1분의 1. 이게 공식입니다. 8ohm짜리 두 개랑 16ohm 한 개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합치면 16분의 2 플러스 16분의 2죠. 왜냐면 곱하기 2씩 하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분의 5분의 1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은 5분의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을 5로 나누니까 3.2가 되는 거죠. 15에서 예, 됐죠. 반대로 만약에 8ohm짜리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상태에서 요거를 병렬 16ohm이랑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8ohm 두 개 연결했으면은 16ohm. 직렬은 무조건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16ohm이죠. 16-1 플러스 16-1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16을 2로 나누면 8이죠. 이렇게 하면 8ohm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직병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그 옴수 계산하는 거는 필수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3.2가 되는 거고요. 32번 같은 경우는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장비 점검 기간을 무조건 둬요. 2, 3일 정도 장비를 싹 점검을 하는데 항상 저희 공연장에서 장비 점검 기간 때 하는 게 뭐냐면 앰프에 붙어있는 먼지를 무조건 제거합니다. 앰프 앞에 최소한 앞에 필터 막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뜯어다가 이제 거기 그 딸려있는 먼지들 다 청소해서 해요. 왜냐하면 무대 같은 경우 약간 좀 그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공간이에요. 약간 밀폐되어 있기도 하고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 막 그 버프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먼지가 많이 생기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앰프 같은 경우는 이게 열이 발생되다 보니까 팬으로 항상 식혀줘야 되는데 거기가 항상 먼지가 끼기 쉬워요. 그래서 그 먼지가 생기게 되면은 어찌됐건 먼지가 생겨가지고 입구가 막히게 되면 공기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열이 안 식혀지는 거죠. 그래서 열이 안 식혀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앰프가 과부하가 돼가지고 기능이 다운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먼지를 털어줘야 되고요. 예, 공기의 흐름이 원치 않았을 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 보호 회로가 필요한 거예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장비가 무리가 되면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비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당연히 딱 보면 체크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 뭐지 랜선을 통해서 앰프의 그 실시간 온도나 이런 것들 체크하게 되어 있더라고 체크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체크도 되지만 어찌됐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보호 회로는 온도 보호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매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음향 장비나 이런 게 있을 때 음향 장비를 포함한 모든 그 열이 나는 장비를 쓰실 때는 항상 팬으로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번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냉장고가 있어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뒤에 한 번씩 이게 먼지를 다 청소를 해줘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냉장고 이제 막 10년 넘어서 화재 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먼지가 끼다 보니까 거기에 열이 발생되거나 스파크가 발생돼서 불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자제품이나 모터가 도는 것들은 항상 청소,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게 이제 공연장 엔지니어는 음향을 잘한다 이런 것보다 저 같은 경우 늘어난 스킬이 서류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장비 유지 관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만 사실은 좀 뭐랄까 발전된 것 같아요.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 스킬에 음향 스킬이 발전돼야 되는데 문서 스킬만 발전되는 것 같아요. 예. 33번 저음 드라이버 인클로저는 뭐냐? 저음 같은 경우는 고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스피커에 있어서 저음 같은 경우는 이 콘이 이제 어 나중에 만져볼 일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공기의 흐름이 생겨요. 여러분 문 닫을 때 인클로저가 어떤 역할이냐면은 여러분 문 닫아야 되는데 가끔 방 문을 닫을 때 그 방문에 창문이 닫혀 있으면 문이 팍 안 닫히죠. 왜냐 문이 딱 닫아야 되는데 그 공기압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힘이 있어서 확 안 닫히는데 가끔 엄마랑 싸운 다음에 갑자기 문을 딱 닫았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문이 갑자기 쾅 닫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손 조심하는 게 그런 건데 창문이 열려 있으면 문이 닫힐 때 공기가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이 쾅 닫히는 거죠. 예. 그런 그게 인클로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피커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밀폐되어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어찌됐건 공기가 이게 판이 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조금씩 할 때마다 이 공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약간 공기의 그 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잘 진동이 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클로저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인클로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다른 것들은 다 맞고요. 3번입니다. 예, 이건 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먼 거리 그 긴 거리를 했을 때 약간 좀 휘는 것들을 굴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회절이죠. 바로 저음이 여기 그 옛날 그 장비를 보면 여기 구멍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우퍼가 있으면 바람 나오는 구멍도 있어요. 이거에 소리가 바로 돌아서 나가는 거니까 회절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굴절이 아니라 회절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3번입니다. 예, 34번은요. 예. 크로스오버, 스피커 크로스오버. 이게 약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여기의 말은 틀린 건 아닌데 그 요즘 이제 부르는 말이랑 약간 틀려서 그렇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는 이제 파워드 스피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약간 좀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있고요. 보통 이제 패시브랑 바이앰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그 액티브랑 패시브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보통 부르기 편한 거는 왜냐면 액티브가 약간 좀 그 파워드 스피커랑 그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앰프랑 패시브로 약간 그 제가 그 쓰는 용어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1번은 틀린 건 아니고요.
바이앰프 지금 2번 같은 경우 정답은 2번인데 그 스피커가 있을 때 바이앰프 모드 같은 경우 바이앰프 모드가 이제 액티브 모드인데 액티브 모드에서가 그 DSP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고음, 저음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를 나누는 기능은 그 액티브 바이앰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일반 스피커 해가지고 제가 스피커로 딱 찍기 연결 넣어가지고 소리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패시브 스피커인데 패시브 스피커에는 안에 그 기본적으로 회로가 있어가지고 내부로 그 세팅된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콘으로 집어넣는 시도는 전체 플레인지 소리죠.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있는 소리인데 이걸 얘가 받아서 패시브 자체에서 고음과 저음을 구분하는 장치에 그 고정된 크로스오버 값을 따라서 소리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는 소리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제가 어쨌건 패시브는 그래서 소리 조절이 디테일하게 안 되고 바이앰프 모드 여기서는 이제 액티브 모드 돼야지 DSP를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크로스오버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3분 카레냐 아니면 내가 만든 카레냐죠. 아니면 요즘 얘기하면 비비고 만두냐 내가 만든 만두냐. 비비고 만두가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요. 되게 요즘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데 맛있잖아요. 근데 진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만들면은 비비고 만두보다 훨씬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요리를 좀 못하는 사람이 만들면 비비고 만두보다 오히려 그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나온 값이에요. 근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패시브로 나온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앰프 모드로 가는 게 낫고 나는 그런 것까지는 좀 복잡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시브 모드로 해서 그냥 공장 나온 소리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쩌고 정답은 2번이고요. 35번부터는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35번부터는 이게 이제 음향을 공부하실 때도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으면은 이게 마이크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지니어의 약간 좀 그 개별적인 성향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어떤 악기든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해보세요. 악기는 어쨌건 소리가 여러 가지 나는데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악기 마이킹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그 곡 분위기 아니면 엔지니어의 취향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마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정답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엔지니어는 A 위치, B 위치, C 위치 다 해보고 여기가 제일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있진 않다는 말씀 미리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나왔을 때 3번에서 왜 D가 정답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오버엔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D에다가 마이크를 놓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음압이 세서 그 좀 오보의 고유의 소리를 내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C랑 D 사이 정도에 놓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정답은 D가 맞긴 한데 그냥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로 가서 D의 소리를 잡아서 효과를 낼 수도 있기는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BCD 중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D가 가장 적절할까? 그렇죠. 보기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건 D가 맞긴 하지만 마이크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36번 같은 경우는 물론 오케스트라가 다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그 바이올린 오른쪽 약간 저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1번이긴 해요. 1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보면은 요 스타일이 아닌 오케스트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진짜 프로 말고는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 연주자들에 따라서 이 위치들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조금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구성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 구성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빠진 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기 때문에 왼쪽이 고음이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왼쪽이 제일 제2 바이올린, 가운데가 비올라, 오른쪽은 저음 쪽 베이스가 있으니까 지금 팁이 나왔죠.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앞에 첼로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으로 한다면 빈칸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가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37번은 이제 편하게 3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시게 되면 그림과 맞는 거는 이제 2번이죠. 예, 30번은 2번.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그림에 표시된 거니까. 38번 평면도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평면도가 뭐냐? 무대가 있을 때 무대에서 1m 아니면 1.2m 정도의 선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잘라서 그거를 위에서 보는 단면도가 평면도예요. 그 평면도는 무대의 동선이나 배우들 동선이나 아니면 무대에 어떻게 세팅되어 있고 무대가 사이즈가 어떻게 됐고 무대에 어떤 장치들이 무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아니다 하더라도 무대에 일단 올라가 있는 무대 바닥에 붙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무대 공중에 있는 거나 무대 높이 위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키 이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는 평면도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가시면 정답 3번. 구조의 높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건 단면도로 보셔야 되는 거죠. 단면도는 이제 무대 왼쪽에서 그러니까 무대 옆에서 보는 거니까 평면도랑은 틀리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39번, 40번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전공 과목이 제도랑 같이 있어요. 제도랑 무대 음향 관련된 것들이 전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향만이 아니라 제도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번은 4번이 이제 흔들문이죠. 책 보면 나오죠. 흔들문이고 40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한 계단의 수치가 반복되는 건데 지금 일정하게 해가지고 150씩 올라가는 거는 2번밖에 없죠. 예. 4번도 있긴 한데 계단에서 표시를 할 때 올라가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2번과 4번 헷갈릴 수 있지만 올라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번이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좀 마치고요. 제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는데 어찌됐건 음향을 하다 보면은 기출문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자주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좀 옛날에는 사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긴 하지만 문제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너무 이거를 세세하게 설명을 저도 이제 문제를 저희 자체 스터디할 때 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걸 세세하게 설명해 버리니까 정답을 사실은 다 알려주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문제들이 좀 끊어졌구나. 예. 약간 문제들이 모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면 두 가지죠. 일단은 완전히 정답이 아닌 것들은 제하고 찍거나 아니면은 문제의 의도를 좀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의도가 뭐냐를 파악하신다면 정답을 찾아가는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이 다음은 좀 제가 봤을 때 기회가 된다면 이전의 문제 중에서 이건 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위주로 뽑거나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고요. 어찌됐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에서 이제 저도 중간에 DBM, DBV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다른 그 섹션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시험 공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예. 올해 2021년도 또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